아모림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 맨유가 경기력 개선을 보여주는 가운데 프리미어리그 31라운드의 상대는 맨시티였습니다. 맨시티는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따기 위해 시즌이 끝날 때까지 무조건 4위 안에 들어야만 합니다. 맨시티는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임했을 것이고, 아무리 맨유가 성공적인 리빌딩을 거치고 있는 중이라 하더라도 꽤 힘든 경기가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는 0대0 무승부로 마무리되었고, 오히려 맨유가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시티를 잡아먹을 수도 있었던 반전에 가까운 경기였습니다. 맨유는 경기력적으로 나아졌다는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었으나 시티는 6위로 밀려나 유로파리그 출전마저 간당간당하게 되어 매우 뼈아픈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끄덕찬입니다. 오늘은 왜 맨시티가 맨유를 뚫을 수 없었는지, 또 맨유의 인상적인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맨유는 3-4-1의 포메이션으로 골키퍼의 오나나, 최후방의 마즈라위, 맥과이어, 요로, 윙백의 달로와 도르구, 3선의 카세미로, 우가르테, 2선의 브루노, 가르나초, 최전방의 호일룬이 출전합니다. 맥과이어와 카세미로의 동시 출전이 눈에 띄는데 두 선수의 기동력은 상당히 느린 편입니다. 맨유가 수비적인 경기 운영을 할 것을 알 수 있지만 시티에 사비뉴와 도쿠같이 빠른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두 선수 근처에 기동력이 뛰어난 선수들을 배치하여 기동력에 대한 약점을 최소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맨시티는 4-2-3-1의 포메이션으로 골키퍼의 에데르송, 최후방의 마테우스 누네스, 디아스, 그바르디올, 오라일리, 중원의 퀸도안, 코바치치, 2선의 베르나르도 실바, 더브라이너, 필포든, 최전방의 마르무시가 출전합니다. 사비뉴와 도쿠, 그릴리시가 벤치에 앉았고 퀸도안, 코바치치, 실바, 더브라이너의 출전이 눈에 띕니다. 적극적인 활동량을 가져갈 수 있는 공격 자원은 사실상 마르무시와 포든뿐입니다. 중원에서의 패스워크로 맨유의 수비에 균열을 내고 속도가 빠른 마르무시와 포든을 통해 득점을 올릴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르디올라의 이러한 선수 구성은 오히려 시티의 공격을 답답하게 만들게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다음 챕터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시티의 공격이 답답해 보인 이유는 맨유의 수비 진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아모림의 수비는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방 압박, 두 번째로 전방 압박 실패 시 후퇴하여 수비라인 형성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아모림은 전방 압박을 대부분 생략하고 좁은 간격으로 5-2-3 혹은 5-3-2 라인을 형성하여 중앙에 수비 라인을 세웠습니다. 포메이션 형성 이후 압박을 하기보다 중앙 지역을 봉쇄하는 데 포커스를 맞춘 수비를 했는데 맨유의 모든 필드 플레이어가 수비에 참여하고 있다 보니 시티가 중앙 지역에 수적 우위를 형성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측면 돌파로 맨유의 수비를 뚫어낸 것도 아닙니다. 경기 초반의 장면입니다. 요로가 포든에게 낚여서 앞으로 나와버립니다. 코바치치가 공을 우측면에 실바에게 패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로가 너무 앞으로 나온 것을 즉시 알아챘고 바로 본인의 위치로 돌아갑니다. 어린 선수치고 정말로 똑똑하다는 것이 느껴지는 게 스토퍼라는 역할에 정신이 팔려 본인의 자리를 비우다 보면 비워진 공간이 독이 되어 실점을 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도르구는 실바를 마킹하러 우측으로 따라붙었고 맥과이어가 중앙을 비울 수 없는 상황을 잘 이해했기 때문에 요로는 다시 중앙으로 복귀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패스워크를 통한 돌파가 중앙으로도 측면으로도 안되니 시티 선수들도 답답했는지 롱패스를 통한 득점을 시도합니다. 더브라이너가 공의 반대쪽으로 이동하며 맨유 선수들의 시야 밖으로 이동하는 움직임을 통해 역시 경기를 보는 눈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나 마즈라이가 달로가 퀸도안의 반대 전환을 눈치채고 침투를 막기 위해 수비라인을 내려버립니다. 의도한 수비는 아니었지만 마즈라이가 달로가 따라붙어서 더브라이너가 할 수 있는 공격은 없었습니다. 또 다른 장면입니다. 맨유의 턴오버로 인해 소유권이 넘어간 상황인데 보통 아모림은 턴오버 상황을 겪어도 빠른 압박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아오려 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맨유 선수들은 압박보다 진영 복귀와 동시에 수비 대형 형성을 우선시했습니다. 아모림은 압박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수비라인 간격을 촘촘히 함으로써 맥과이어와 카세미로의 기동력이라는 약점을 가리는 동시에 수비 범위를 최소화하여 이들의 강점을 극대화했습니다. 패스맵을 통해 보이듯이 맨유는 시티와는 다르게 측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득점 기회가 많았음에도 모두 날려버린 공격진은 욕을 먹어도 마땅하다 생각하지만 결정력이 안 좋은 것은 결정력의 문제이고 반대 전환을 통해 찬스를 만들었던 플레이메이킹은 상당히 칭찬할 만한 부분입니다. 오나나의 패스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공을 뺏겼는데 가르나초가 반대쪽에서 달려와 열심히 압박하는 모습입니다. 가르나초가 공을 뺏어서 다시 왼쪽으로 복귀를 시도하는데 후방에서 도르구가 뛰쳐나오니 시티 선수들의 시선이 모두 왼쪽으로 몰렸고 맨유의 오른쪽은 프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도르구의 반대 전환 패스로 달로가 쉽게 공을 받았고 중앙으로 침투하는 브루노에게 곧장 연결해 주었습니다. 브루노가 공을 놓쳤지만 함께 침투하던 카세미로가 곧바로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공격의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도르구와 달로가 측면을 벌려주는 역할을 확실히 해줬기 때문에 공의 반대 방향 확보에 훨씬 여유가 생겼고 여유가 생긴 만큼 맨유의 반대 전환이 위협적인 무기가 되었습니다. 파이널 서드에서의 반대 전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공격에 참여하는 선수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패스를 줄 선수가 많다는
있다는 뜻입니다. 브루노가 오른쪽에서의 공격이 여의치 않자 카세미로와 우가르테를 통해서 도르구에게 공을 전달했고 도르구 쪽으로 선수들이 몰리자 즉시 반대쪽으로 크로스를 올려 압박을 벗겨냈습니다. 맨유가 계속 이런 식으로 측면을 흔들면서 시티의 최후방으로 공을 투입했고 후반으로 갈수록 시티 선수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점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공격 성공 실패 여부와 관계없이 득점이 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시티 또한 수비를 많이 성공했다는 뜻입니다. 말은즉 시티의 역습 기회가 많았다는 것인데 맨유는 좌우 전환만 잘하는 게 아니라 공수 전환도 잘했습니다. 시티가 역습 찬스에 과감히 달리면 맨유의 모든 선수들은 따라가서 압박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빨리 수비 진영에 복귀하여 수적 우위를 형성합니다. 이게 맨시티에게 유독 잘 먹혔던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맨시티 선발 선수들의 에너지 레벨, 두 번째는 중앙으로 공이 전달이 안 된다는 것. 맨시티의 미드필더들이 나이가 많다 보니까 본인이 생각한 만큼의 스피드를 낼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이드에서의 개인 돌파가 여의치 않으니 측면 돌파도 어려웠던 시티는 결국 볼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미 중앙 지역을 봉쇄한 맨유의 수비는 이마저도 철저히 막아냈습니다. 또 마르무시의 터치가 34번밖에 안 됩니다. 이는 중앙 수비수인 맥과이어보다 적은 횟수이며 마르무시에게 공 전달 자체가 안 되었다는 걸 뜻합니다. 이날 마르무시의 골 기대값은 20분 출전한 마운트보다도 낮았고 이는 페베 선수 기용에 대한 의문을 들게 합니다. 니코와 사비뉴 같이 에너지 레벨이 보장된 선수들이 있는데 대체 왜 쓰지 않았는지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시티는 지금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가 아니라 4위 안에 들어서 무조건 챔스 티켓을 따내야만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젊은 선수들을 뒤로하고 평균 나이 30대의 미드필더로 경기를 풀어간다고 하는 것은 다소 아니란 생각이며 도박수로 보여졌고 결국 무승부라는 처참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에너지 레벨이 모자랐던 맨시티는 한참 아랫순위의 맨유에게 발목을 잡히고 말았습니다. 맨유가 골만 못 넣었지 다 이긴 경기라 봤는데 그럼 맨유도 이기지 못한 건 매한가지 아니냐 라는 시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맨유는 이제 아모림의 색깔이 드러나고 있는 팀, 사실상 리빌딩 단계의 신생팀과 다름이 없었고 맨시티는 충분히 다른 선수를 기용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물론 다른 선수를 출전시켰다 하더라도 맨시티의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무승부로 인해 6위로 떨어지게 되었고 유로파 리그를 두고 경쟁하게 되는 맨시티의 직접적인 타격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반면 맨유는 경기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경기의 결과보다 꾸준한 발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몇 경기 동안 좋은 경기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아모림의 다음 시즌을 기대해봐도 좋을 듯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